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초여름 날씨가 완연한 초여름 날씨입니다. 5월달은 또 장미꽃이 활짝 피는 날입니다. 우리 아파트 창틀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5월 15일 아침 경제기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5월 15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35%가 2차 접종을 완료하면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굿바이 마스크라는 그런 타이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런 바이든 대통령 오늘은 대단한 날이다.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백신 맞으면 거리두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활짝 웃는 모습이 사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백신 지원을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또한 모더나의 5만 회분이 이달 말에 국내 첫 공급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삼성바이오에서 이름에는 8월 달에 위탁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에서는 지금 국내 생산, 8월부터 국내 생산과 공급 물량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4천만 회분이 8월부터 가능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도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점에 맞추어서 발표가 유력시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삼성바이오 쪽에서 노 코멘트, 노 디나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로 미루어 봐서는 얼마 전 화이자 계약서에 때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거와는 달리 노 코멘트, 노 디나이를 하고 있는 상태를 미루어 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부동산 쪽에서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20년 12월에, 작년 12월에만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7,500건 거래가 되는 것이 이번 4월에는 2,500건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증여세가 기본 세율이 45%에다가 2주택자의 경우는 10%, 3주택자의 경우는 20%의 그 가산세를 내게 돼서 이번 내고 있는데 이번 6월 1일부터는 다시 10%포인트 더 올라가서 2주택자의 경우는 차익의 65%, 3주택자의 경우는 차익의 75%를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차라리 증여 쪽으로 하면서, 그런데 서울의 증여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서울의 증여가 지금 뭐 강남구에 832건 이번 3월 달에 그다음에 노원구에 166건, 마포구에 115건 등등 해서 지금 3월 달에만 서울의 증여가 3,022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장기 보유자 양도세를 줄여줘야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집을 사는 게 패닉방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집값 폭등 불안감에 생존 차원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패닉방이라고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4월 달에 4.2%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등 그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4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6.2%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이것이 깜짝 데이터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특히 지난 작년 4월에 물가가 급락했던 데 대한 기저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내를 좀 더 해야 한다, 이런 연준의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 급락했다가 다소 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예컨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내다 판다고 하면서, 내다 파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만 다소 반등하면 소폭 반등 일제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도지코인 뭐 등등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코인은 크게 지난 24시간 동안 30%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현재 미국에서 49,722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4,026달러, 도지코인은 5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트마켓 인덱스와 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한국에서 6,151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49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500만 원까지 넘었었지만 지금 소폭 하락해서 496만 원인데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약 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한마디에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건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거래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머스크 자체가 현재로서는 뭐 이걸 머스크가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X에 도지코인을 도지코인을 결제토록 하겠다든지, 그래서 도지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또 뭐 지난번에는 또 도지코인이 내가 도지코인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투자하면 분명 올라갈 것이다는 그런 예상하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린다든지, 또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 차 결제를 하겠다 했다고 중단한다고 하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니 이것이 뭐 이 머스크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사실 제도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예컨대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한다든지 상한 하한선 같은 걸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가상화폐 시장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유력하고 큰 손들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그런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이러면 다음 달부터 도지코인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도지코인 지금 시총이 거의 뭐 한 5번째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 보면은 도지코인의 시총이 지금 네 번째까지 커졌습니다. 이게 시총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 건데 지금 도지코인 시총이 이게 지금 716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네 번째로 커졌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거래를 외면할 수는 없는, 도지코인이 뭐 그냥 미민코인이다 그래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지코인을 거래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2조 6천억 원 정도 인출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결국은 큰 손들이 도지코인을 사가지고 왔다는, 이더리움 코인을 사가지고 왔다는 얘기 되거든요. 기관이 아무래도 이 정도 큰 돈이라면 2조 6천억 원 정도라면 기관이 자금 활용을 위해서 제도권 금융권으로 수탁한 듯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법정 통화의 가격의 등락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법정 통화 움직임의 가격에 연동시켜 놓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USDT라고 그래서 테드라고 간단히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달러에 연동되어 있고 일본도 또 엔화에 연동되어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포인트를 통합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그런 암호화폐가 많이 나와요. 그 포인트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컨대 뭐 여러 이제 그 코인들과 그 포인트를 통합해 놓으면 통합해서 발행하는 코인을 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고 물건도 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소비자 편익에 서비스 장점은 많지만은
기대만큼 제휴기업이나 가입자가 안 늘어서 지금 사실 암호화폐 이것이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가운데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암호화폐가 지금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안이 통과되어도 이제 관련 이것이 결국은 금융상품으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하기 위한 그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개정이 안 되고 암호화폐 관련 법만 제정된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이영우 민주당안이 제안돼 있고 양경숙, 김병욱 의원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강명국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줄줄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지금 이것을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당정이 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현재는 국무조정실이 이것을 감독하고 있지만은 국무조정실은 적당한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어제 관계부처 협의 이런 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도록 한다는 안이 어제 나왔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도 금융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계속 암호화폐는 또는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아니다.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관장을 할지. 외국에서는 대부분 다 금융위원회가 하거나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하거나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바이낸스에 대한 탈세와 자금 세탁 방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돈 세탁과 자금 세탁과 지금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하루 거래량만 해도 76조 원에 이르는 바이낸스가 이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지금 현재 어제 소폭 올랐습니다. 1% 정도 올랐고 코스닥도 1.5%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그 삼바가 모더나 앞으로 생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앞두고 9%는 올랐어. 약 100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만 삼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총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 증시에 차이나머니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상장을 했다가 고의로 상장 폐지를 하고 돈을 먹튀해가는 그런 의혹이 일어나고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독소를 악용해서 투자금만 챙겨가지고 상폐를 하고 하는 그런 해외 기업의 86%가 중국 기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2007년) 이후에 14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폐한 해외 기업은 14개인데 이 중 12개가 중국 기업이다. 그렇게 해서 돈을 먹튀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증권거래소 증권감독원이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런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장 때 유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다우존스도 급락했다가 다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금리가 소비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만 그 주가가 하락했는데 계속 연준이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처음으로 30조를 돌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이 지금 32조 원, 올해 32조 원으로
2017년에 24조 원에 비해서 8조 원이나 늘어났다. 왜냐하면 공무원 임직원이 2017년에 34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10만 명이나 증가된 것입니다. 정부가 계속 큰 정부를 강조하면서 공무원의 정원과 공공기관의 정원을 하면서 공공기관 인건비가 30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건데 공기업에 배당금을 1조 4천을 작년에 굉장히 그 배당금이 작년에 경기 불황, 코로나 불황에도 불구하고 1조 4천억을 쥐어짜고 있어요. 배당 성향이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얼마나 하는 게 단기 배당 성향인데 배당 성향이 36%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자금이, 연금이 필요하다 보니 계속 공공기관에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의 배당을 이렇게 많이 걷어가고 쥐어짜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뿐이 아니고 시중은행에도 배당을 줄이려면서 정부가 대주 중인 국채은행은 고배당을 해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배당이 1천억 정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지금 현재 뭐 세금을 거두고 또 뭐 각종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 쓰고 심지어는 공기업이나 국채은행의 배당도 고배당을 해서 끌어 쓰고 있는 심지어는 한국은행 적립금도 끌어 쓰자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런 법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돈이라 돈은 있는 데를 다 끌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위기가 5월 반도체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기아차도 처음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17, 18일에 소아 공장에 공장 셧다운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건데 배터리 기업,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계속 비중이 커지는데 배터리 원자재 중국 의존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배터리에 중요한 것이 리튬이나 코발트, 망간인데 리튬이나 코발트, 심지어는 작년 말에 수입 의존도가 중국 대중 수입 의존도가 93%, 망간의 93%, 그다음에 코발트의 84%, 리튬의 81%까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무기화하면 한국이 배터리 산업이 중국과 쟁취를 벌이고 있는 배터리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운데 중요한 리튬 광산 같은 거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한국이 MB 때 그걸 매입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리튬 광산을 적폐라고 그래서 바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부가 하던 것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대로 기승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과거 정부가 하던 것은 무조건 적폐라고 그래서 이런 소중한 자원개발, 우리나라 자원이 전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자원을 개발해서 수입해서 이런 것, 밭이나 이런 것을 원유도 수입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적폐로 낙인 찍어서 매각을 무리하게 매각. 지금 뭐 리튬 강산, 구리 강산 뭐 등등 코발트 강산 매각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정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배터리 소재의 리튬이나 코발트, 망간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 안팎을 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멀쩡한 산을 싹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독일과 한국을 꼽습니다. 한국은 특히 2차 대전 전쟁, 6.25 전쟁까지 있었기 때문에 산이 거의 완전히 제가 어릴 때마다 민둥산이었습니다. 그 민둥산이 이렇게 언제나 산이 이렇게 녹음이 울창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완전히 산이 민둥산이었는데, 이 민둥산을 녹음이 울창한 산으로 만들었는데, 탈원전 한다면서 태양광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산림을 한번 녹화시키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립니다. 이 몇십 년 동안 해놓은 걸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명분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20년 동안 일정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정부가 또 보조금을 주는 데다가 그 보조금을 주고 20년 동안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경을 보호한다면서 이렇게 환경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침에 사진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소형 원자로가 필요하다. 탄소 중립을 가려면 소형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외국에서는 그렇게, 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전문가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마이동풍인데, 드디어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런 민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새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현실을 실제처럼 즐기는 그런 새로운 문화 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투더 1895년, 1895년을 가상현실로 보게 되는 거죠. 또 미래에도 또 가상현실로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실업수당을 더 주니까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395만 원씩 줬다고 그래요.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니까 지금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구인난에, 경제는 회복되는데 구인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공고 후 못 뽑은 인력만 2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최저시급 2배를 받아도 실업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계속 못 뽑은 인력이 급 증가하고 있는, 금년 1월 달에도 160만 명, 작년 11월 달에도 50만 명, 지금 210만 명이나 공고하고도 뽑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결국은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현금이 아닌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 대책이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 대책이요.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고 다음에 그 재정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시키고 있는 그런 결과만 가져오게 되겠죠. 지금의 중대재해법도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인데 더 강화한다는 법이 또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끝내 스타벅스 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문의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 어, 입점이나 영업을 제한해 오면서 오히려 주변 상가들을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뭐 등등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스타벅스 제한법이라고 하는 일명 스타벅스 제한법이 지금 곧 통과될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지금 지역 상인과 임대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대기업의 매장을 입점을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지역 상인과 임대인의 3분의 2가 동의하면은 지자체가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스타벅스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기업의 거점이라는 얘기죠. 지금 한간에서는 스세권, 스타벅스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스세권이라는 말은 그만큼 스타벅스가 들었으면 사람도 몰리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심지어는 건물 임대료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에서 스세권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입점을 제한하면 과연 그 지역 상권들이 활성화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의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의 강행으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입점 금지 등등으로 우리가 그 지역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한 걸 많이 봐왔는데 다시 이런 법을 여야가 거의 야당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그 의식 수준, 인식 수준이 경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당은 7대 인사 원칙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 32명을 지금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급을 임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뭐 5대 배제 원칙은 병력 기피,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다가 최근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포함해가지고 7대 비리는 인사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당장 이번에 임명된 장관 중에서 뭐 논문 표절이죠. 뭐 제자의 논문에 본인과 남편의 이름까지 넣고 뭐 불법 재산 증식 뭐 이런 것들 여전히 무시해버리고 임명하는 내로남불 인사를 하고 있다.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독선적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건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고문료 2,900만 원 받은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금은 또 90만 원밖에 안 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10분의 1로 절세하는 놀라운 실력을 보였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뭐 지금 이게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일파만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좀 관여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조국은 물론이고 김진우 공수처장도 개입 관련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부 사법연수원 동기, 민변 출신, 학연 지원 등으로 총동원해서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에서 진보 정치학 교수인 지장규 교수가 문재인 정부는 법을 초월하고 우회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을 많이 하고 있다. 촛불혁명을 이라고 규정해서 87년 민주화 협약을 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유주의와 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일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헌법 전문에 규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일탈하고 있는, 일탈이란 말, 일탈하고 있는 현상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학자들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실증 때문에 내년에 거의 집권이 뭐 확실시 집권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분열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야당이. 홍준표, 황교안 복귀를 놓고 야당 내부가 시끄럽다. 안 된다는 얘기. 정말 이게 지난번 총선에서 이렇게 뭐 깨안아야 된다. 중도 확장에 방해된다. 아니 지난번에 중도 확장한다고 해서 우파의 특정 계파 우파들 완전히 밀어내고 공천하는 바람에 총선에서 대패해가지고 지금 거대 여당을 만들어서 엄청난 폐해를 스스로 낸 것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특정 계파가 지배하기 위해서 다른 계파들을 다 밀어내고 우파가 통합하지를 않은 공천을 통해서 중도 확장하는 명분으로 통해서 대패를 했습니다. 해놓고 또 정말 절체절명으로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이 시점에 또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야당, 이 특정 계파들의 이 아나무인격인 고집, 본인들만 생각하는, 국민들도 안중에 없는, 뭐,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은, 심지어는 뭐, 아까 앞에서 여당의 내로남불 뭐 얘기 나왔습니다. 뭐 별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초선들이 또 막 나온다고 난리입니다. 초선들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참신성은 있겠지만 국정이라는 것은 그냥 참신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노회한 그런 것도 안 되지만 참신성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아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계속 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참신성과 더불어서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추는 경륜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하고 있는 야당 행태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조금은 야당의 판세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깊이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숙고하지 않으면 지금 여당과 뭐 아무 차이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지금 뭐 너무 여당의 한심한 것을 보면서 다시 야당을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발을 빼자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에서 다시 아프가니스탄 글로벌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있다. 20년 만에 철구 나오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텔레반이 장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테러라든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심지어는 20년 전에 9.11 테러를 발생하면서 미국이 여기에 개입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미국이 이대로 물러나면서 다시 또 제2의 이라크가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 실정이 크게 달하고 있는데 야당이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주말에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